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즉 엠폭스 확진자가 강원도 내에서도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해외여행 이력이 없는 환자여서 지역사회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물가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특히 최근 외식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료비와 인건비 등 고정 비용이 지속적으로 올랐기 때문인데 외식 물가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해 관광객 2천만 명이 찾는 속초시는 고질적인 교통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속초시가 교통난을 해결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들기 위해 첨단 정보통신기술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양양국제공항에 외국인이 비자 없이 입국해 일정 기간 체류할 수 있는 이른바 무사증 입국 허가제가 내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일명 원숭이 두창으로도 불렸던 엠폭스 확진자가 국내에서도 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네, 지역사회 확산이 빨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확산을 막기 위해선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당부합니다. 전소연 기자입니다. 지난 27일 강원도에서 첫 엠폭스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확진자는 스스로 질병관리청 콜센터에 신고해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해외 여행 경험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거 원숭이 두창으로 불렸던 엠폭스는 국내에선 지난해 6월 처음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진자는 총 40명, 이 중 34건은 국내에서 발생했습니다. 확진자가 늘면서 지역사회 감염도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감염원을 추적하기가 어려운 단계이거든요. 전국적으로 엠폭스가 다 이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지역사회 감염은 몇 개월 정도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엠폭스의 경우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과는 달리 증상이 있는 감염 환자와 성접촉이나 밀접한 피부 접촉을 했을 때 전파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침구류나 수건을 통해 감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밀접한 피부 접촉이 있어야지만 감염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다른 감염 경로 같은 경우에는 감염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지 그게 주된 전파 경로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엠폭스의 치명률은 0.13%. 국내 환자 대부분이 발진이나 발열 증세를 보이다 한 달 이내에 완치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치명률이 낮은 점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도내 추가 확진자 발생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조금 의심스러우면 신고를 할 수 있게. 그러면 신고를 받으면 저희는 이제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할 수 있고. 엠폭스 의심 증상 신고자의 개인 정보는 철저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신속한 신고와 대응이 향후 지역사회 확산을 막는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에 먹고 살기 어렵다는 하소연들이 곳곳에서 들립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 특히 그중에서도 외식 가격이 유독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네, 한국소비자원이 자장면과 냉면 등 대표적인 8가지 외식 품목 가격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장으로 먹을 수 있는 식사가 서울 기준 4개에 불과한 상황인데요. 전국 평균 외식 물가 살펴봤습니다. 김수아 기자입니다. 음식점의 가격 표시판에 종이가 덧대어 있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 삼계탕이나 소주 등 식품 가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외식 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서민들은 지갑 열기가 점점 더 두려워집니다. 중국집이나 뭐든 냉면집이고 할 것 없이 그런데 너무 많이 올랐다는 느낌이 들어요. 물가들이 지금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체감하기로는 어떻게 보면 물가가 넘어져 가니까 사람들이 돈을 안 써요. 신 것처럼 최근에 밥 먹으러 음식점 들어갔다가 이전보다 훌쩍 오른 가격에 놀란 적 있으시죠? 이런 상황은 통계 수치로도 나타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요, 지난 3월 전국 소비자 물가 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2%였습니다.
광주광역시가 4.7%로 가장 높았고요. 서울, 강원 4.5%, 충청북도 4.4%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외식 물가 상승률은 더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 7.4%가 올랐는데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제주도가 8% 넘게 오르는 등 물가 상승률에 비해 외식 물가 상승률이 전국적으로 2배가량 높았습니다. 외식 가격 상승률이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앞지른 거는 2년 가까이 되는데요. 전국 평균으로 세부 음식 가격 추이 살펴볼까요? 먼저 짜장면 가격 보시죠. 지난해 3월 5,800원 수준이던 짜장면은 올해는 10%가량 올라서 6,370원을 기록했고요. 김밥 한 줄 가격도 3,000원에 조금 못 미치는 가격인데 지난해보다 11% 넘게 올랐습니다. 지난해 7,000원 초반이던 칼국수 한 그릇은요, 이제 8,000원에 육박하고요. 김치찌개 백반도 7,000원 초반이었는데 이젠 7,900원에 달합니다. 냉면 한 그릇도 이제 10,000원을 넘을 날이 멀지 않아 보이네요. 10,000원짜리 한 장을 들고 점심 먹을 곳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높은 물가 인상폭에 정부는 일부 식품기업에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원재료뿐만 아니라 전기료나 가스요금, 인건비 등 다른 고정비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서 외식 물가 잡기는 당분간 쉽지 않아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속초시는 한 해 관광객 2천만 명이 찾는 대표적인 관광도시죠. 하지만 이 때문에 도심은 고질적인 주차난과 교통난에 시달리고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속초시가 교통난을 해결하고 또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들기 위해 첨단 정보통신 기술 시스템을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최성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속초 지역의 대표적 관광 명소인 속초 관광수산시장.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는 차량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도로에는 긴 줄이 생겼습니다. 주요 간선도로들은 피서철뿐 아니라 주말이면 만성적인 정체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불과 2-3km 정도인 속초 도심을 통과하는데 1시간씩 걸리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시내로 들어와가지고 이 시장 보러 오는데 이 주차장이 좁으니까 자꾸 빙글빙글 도는 거야. 들어갈 데가 없어서. 주차장이 너무 좁아요. 지난해 속초 지역을 찾은 관광객은 1,940만 명, 차량은 무려 1,000만 대에 달했는데 속초시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라고 설명합니다. 때문에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건수는 속초가 한 해 평균 102건으로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그중 절반 가까이는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다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속초시가 교통과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지원했는데 올해 강원도에서는 유일하게 스마트시티 확산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속초 도심의 고질적인 교통난을 해결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드는 게 이번 사업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선 주요 교차로에는 각종 센서와 CCTV, 음향 신호 기능을 갖춘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차량 흐름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신호 주기를 자동으로 조절하게 됩니다. 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점에 영상인식 기반의 보행자 감지 기능이 적용된 이른바 스마트 횡단보도가 설치됩니다. 공영주차장 10곳에는 현장에서 수집된 주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 차량을 분산하고 교통 혼잡을 예방하게 됩니다. 많은 관광객이 방문을 해가지고 차량 증가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들을 좀 더 스마트하게 저희가 관제도 하고 안전을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고요. 속초시는 연말까지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을 벌이는데 지능형 교통체계 시스템 ITS 사업과도 연계해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양양국제공항에 적용되는 무사증 입국 허가 제도가 내년 5월까지 1년 연장됩니다. 강원도는 법무부로부터
외국인이 비자 없이 양양공항으로 입국해 일정 기간 체류할 수 있는 무사증 입국 허가제 1년 연장을 승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입국 허용 대상은 베트남과 필리핀, 인도네시아와 몽골에서 입국하는 5인 이상의 단체 관광객입니다. 강원도는 이와 함께 도내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사에 대한 운항 장려금 지원 기준을 높이고 신규 노선 취항 확대를 위해 저가 항공사를 추가로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강원대 도서관이 교육부 한국교율학술정보원이 주관한 2022년도 외국 학술지 지원센터 사업 성과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평가는 전국 10개 대학 도서관에서 운영 중인 외국 학술지 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강원대는 사업 예산 확보와 이용자 만족도 조사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강원대는 성과 지원금 1,000만 원을 포함해 3억 6천만 원의 국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자, 김남우 아나운서, 네. 우리가 먹는 채소 어디서 자란다고 생각해요? 네, 상식적으로 봤을 때 농촌, 밭이 떠오르는데요. 보통은 그런데 부산에서는요, 전철역 안에 있는 기계에서 지금 작물을 재배해 판매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네. 스마트한 기술로 농사를 짓고요, 신선한 먹거리 공급, 여기에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했는데요. 도심 속 스마트팜에 안수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철 역사 건물 한쪽. 안으로 들어서자 층층이 쌓인 쇼케이스 안에서 채소가 자라고 있습니다. 종류만 수십 가지에 이릅니다. 워터헤드 카이피라, 이자벨, 제페토, 크리스피아노 등등 유러피안 샐러드를 22종 정도 무농약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땅 대신 기계를 활용하는 도심 속 스마트팜. 빛과 온도, 습도를 작물에 맞춰 조절할 수 있고 영양분도 자동으로 공급됩니다. 실내라도 빈 공간만 있으면 농작물 재배가 가능한 겁니다. 특별히 이제 맞춤형으로 전부 제작이 가능해서 이제 도심에 필요한 곳에 어떤 위치든지 어떤 공간이든지 저희가 설치가 가능하고 스마트팜 장비는 물을 90% 이상 줄입니다. 그리고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요인이 있거든요. 다 자란 채소는 곧바로 소비자들에게 판매됩니다. 도심 교통망을 활용해 식탁까지 먹거리를 전달하는데 유통 과정이 짧아 남다른 신선함이 강점입니다. 우리가 쓰면서 가끔 신선한 걸 쓰려고 이제 오늘 일정을 한꺼번에 다 따는 건 아니고 그냥 필요할 때만큼은 우리가 이제 신선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 따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협동조합에서 일하는 직원의 80%는 경계선 지능인 혹은 장애인입니다. 수학 등에서 노동 강도가 높지 않은 특성으로 사회적 약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농업기술의 스마트한 진화가 농촌은 물론 도심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속초항에 올해 두 번째 대형 크루즈 여객선이 들어옵니다. 속초시는 29일 오전 9시 미국 국적 크루즈 여객선 실버 위스퍼호가 속초항에 입항했다가 오후 7시에 출항한다고 밝혔습니다. 실버 위스퍼호는 2만 8천 톤급의 크루즈로 승객 380명이 탑승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코로나19 이후 국내에서 처음으로 속초항에 독일 국적 아마데아호가 입항했으며 오는 10월까지 최대 8만 2천 톤급의 대형 크루즈를 비롯해 모두 4차례 추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원주 문화의 거리에 차량 200대가 주차할 수 있는 지상 5층 규모의 공영 주차장이 들어섭니다. 원주시는 부지 매입과 설계를 거쳐 내년 하반기 공사를 시작하며 2025년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차장이 조성되면 인근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3곳과 같은 주차권을 사용하는 등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홍천 지역의 대표적인 봄 축제죠. 홍천 산나물 축제가 28일 홍천 도시산림공원 토리숲에서 개막했습니다.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축제에서는 명이나물과 곰취 등 제철을 맞은 산나물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와 함께 모종 심기와 블록 체험 등의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합니다. 홍천 산나물을 단순히 산나물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먹는 것이고 또한 봄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계신 많은 국민 여러분 홍천을 방문해 주시고
홍천의 산나물을 통해서 건강도 찾고 아름다움.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